네, 안녕하세요. 이제 와보고 2학년 수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허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와보고 2학년 학생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난 뒤부터 윈터 커리큘럼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 소개는 사실은 이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덕소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또 와보고 출신으로 서울대에 진학을 해서 많은 상위권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 네, 그 정도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와보고 1학년 학생들 어떻게 공부를 했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고 그거랑 다르게 2학년 과목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 수업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업 특징이나 교재 그리고 관리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1학년 동안 이제 재학을 했던 재학생들이나 재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 변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설명드린 다음에 2학년 어떻게 대비할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1학년 시험들을 조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2학기 기말고사가 실시가 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실은 수학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까지 전부 다 평균이 뭐 39점, 42점, 35점. 사실 진짜 말이 안 되죠. 거기에다가 1등급 컷이 아무리 10%라고는 하나 50점대 거기다가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완전 역대급으로 40점대가 되는 것으로 사실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서술형 비중이 아주 높았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서술형이 5문제 출제되었는데 전체 문제가 17문제 중에서 객관식이 12문제밖에 없고 서술형 문제가 많고 또 배점이 총 40점이니까 막 한 문제에 10점짜리 문제들이 막 출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저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갔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부분 점수라도 일단 서술형에서 챙기고 객관식에서 최대한 덜 틀리는 전략.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객관식이 이제 총점이 60점인데 객관식에서 한 두 문제 정도 틀리면 딱 50점이 되거든요. 그럼 서술형에서 부분 점수만 챙기면 여기 지금 보이는 네, 1등급 컷 정도가 무난히 됐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흔하게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드물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서술형에 자신감을 보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험지 받자마자 서술형 배점이 크니까 서술형에서 20점 이상을 좀 확실하게 챙긴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는 바를 쫙 쓰고 그 다음에 객관식을 풀어서 남는 시간에 객관식 마지막에 못 푼 문제들은 찍는 걸로 가는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전략이 괜찮았던 것 같고 대부분 학생들은 1번 전략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조금 직설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터무니없이 긴 지문의 문제죠. 정말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저렇게 긴 지문의 문제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근데 와보고 지금 1학년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막 세 문제, 네 문제씩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형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1학기 중간 때에 비해서 그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는 하나 네, 여전히 저는 많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생긴 문제들이 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고 읽어봤자 못 푸는 문제라고 하면 그냥 버리고 다른 문제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또 어떤 문제들은 막상 읽어보면 엄청 쉬워가지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걸 풀어야 돼 말아야 되는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지금도 조금 슬프게 생각하는 점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결국은 못 푸는 문제가 이 한 시험지에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찍기 싸움이 된 점이 없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진짜로 1등급 컷이 50점대 이래버리니까 사실은 한 30점대 요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30점대는 사실 한 두세 문제 풀고 나머지 좀 잘 찍으면 충분히 나오는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정말 뒤에 있는 문제들을 못 푼 학생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는데 잘 찍은 학생들이나 이게 변별이 안 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2학년 때도 계속 똑같은 형태로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단호하게 노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단호하게 노까지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꽤나 높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올해 1학년 담당 선생님들이랑 작년 1학년 담당 선생님들이랑 또 뭐 올해 2학년 담당 선생님들이랑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을 맞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경향성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시고 그다음에 논술형 비중을 높여서 좀 엄청난 길이의 좀 독창적인 문제들을 내서 학생들 입장에서 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이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올해 지금 2학년 담당 선생님들이시거든요. 특히 2학년 1학기 때 수원 지금 학생들 기준으로는 대수라는 과목 을 담당했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단순하게 변형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셨고 물론 그렇게만 출제를 하면 우리 마보가 학생들이 너무 잘 푸니까 대신에 고3 수준의 조금 어려운 변별 문제를 한 두세 개씩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아이들을 딱딱딱 배치를 해서 1컷이 딱 90점대. 요거는 이제 얘네는 9등급제라서 제가 2컷으로 표시해놨는데요. 그래서 90점대, 80점대, 70점대 이렇게 굉장히 변별이 잘 되는 시험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충분히 변별된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또 작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성격과도 또 달랐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창작 문제가 출제됐는데 창작 문제가 그래도 모의고사 스타일이었어서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냐에 따라서 시험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올해 수학이 이렇게 출제됐다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똑같을 거라고 볼 필요가 없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과목마다 시험의 성격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학년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통으로 문이과 학생들 상관없이 1학기 때는 대수, 2학기 때는 미적분 1을 모두 수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수랑 미적분 1 모두 다 수능 과목이죠. 우리 1학년과는 다르게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대부분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직접 연계 과목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과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수 같은 경우는 제가 맨 첫 번째 줄에는 뭘 써놨냐면 그 단원 이름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대수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열도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대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좀 새로운 함수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를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써놨지만 처음 보는 생소한 기호들이 자꾸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대수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이게 학생에 따라서 처음 배우는 개념을 약간 받아들이는 속도가 조금씩 다른데 그런 속도가 좀 느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공부했을 때 아마 조금 어려워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뭐 중3, 중2 이렇게 선행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대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다고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봤을 때 왜냐면 처음 보는 기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낯설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연습도 좀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근데 그게 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조금 수월해지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수가 그런 과목이고 뭐 고난도 문제들은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뒤에 그래프 활용 문제들, 그다음에 삼각함수는 도형 활용 문제들, 그리고 수열은 뭐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적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다음에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 이렇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수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가지 함수들을 1단원, 2단원, 3단원에서 나눠서 배운다고 했었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수는 1단원 지수로그 함수를 좀 못해도 삼각함수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삼각함수 좀 못해도 수열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미적분 1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알아야 미분을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미분을 좀 정확히 알아야 적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는 애들이 사실 이렇게 좀 겉핥기식으로 특히 선행하면서 대충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미분을 할 줄도 알고 적분을 할 줄도 아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미분이 뭐냐 적분이 뭐냐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분하는 법, 적분하는 방법
2번만 공부하라고 하면 이게 겉핥기식 개념은 굉장히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미적분 1이 한 번 선행해본 학생들이 되게 쉽다고 착각을 하고는 하는데 2번, 3번 선행하면서 심화 문제를 풀게 될수록 미적분 1이 훨씬 더 어렵구나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을 추론하거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형태의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1학년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들은 이제 선택 과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대수, 2학기에 미적분 1만 듣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에 확통을 선택을 해도 되지만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기에 기하를 반드시 선택을 아마도 가고자 하는 과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선택을 하게 될 거고 또 3학년 1학기에 미적분 2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확통을 2학기에 또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나오는 기하와 2학기 때 나오는 확통 같은 경우 기하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이제 기하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중등 도형이나 고2 때 나왔던 도형의 방정식 단원과 연계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바로 윗학년 지금 현재 2학년에서 고3 올라가는 학생들까지만 해도 절대평가로 내신에서 평가를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신 기출 데이터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좀 고난도의 내신 기출 문제들이 없습니다. 와보고 같은 경우에도 기하는 좀 쉽게 계속 출제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 학생들 정확하게 변별을 해주려면 고난도 문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에 대한 내신 기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도 뭐 지금까지 쌓여 있었던 고3 기하 기출문제 스타일로 나오지 않을까 하고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이렇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열과 조합이라는 이름에서 바로 보이듯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과 완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배우는 내용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려운 것들까지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1 때 순열과 조합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던 학생들은 그 부분을 살짝 복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좀 정시로 3학년 때는 뭐 좀 더 그 정시 공부에 집중을 해서 하고 싶다 하면 웬만하면 2학년 때는 본인이 수능 볼 과목에 대해서 좀 끝내놓고 3학년 때 뭐 문제풀이나 심화 이런 데 집중하는 게 좋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정시로 가겠다고 확실하거나 또는 네, 조금 그래도 이과 학생들과 싸울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2학기 때 그냥 선택해서 수학을 끝내놓고 3학년 때는 수학을 부담 없이 다른 과목들에 집중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지금 이제 수능의 공통 과목이 됐잖아요. 기하랑 미적분이 아예 선택 과목에서 없어지면서 확통이 이제 문이과 상관없이 전체 선택 과목이 됐다 보니까 아마도 좀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수업들을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요. 대수랑 기하는 이제 당장 2학년 1학기 과목이기 때문에 정규반으로 편성을 하고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방학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수와 기하 같은 경우는 대수는 지금 현재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제가 A, B반 정규반으로 수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표가 그대로 이어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고 일주일 정도 우리 쉬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이때 개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하 같은 경우는 바로 개강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1월 4일 일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이제 일요일 저녁에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하는 A, B반을 따로 나누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선택자가 그렇게까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통합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특강으로 수요일, 일요일 1시부터 5시까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따로 이제 난이도를 나누지 않고 그냥 개념반이라서 통합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월에 개강할 거고요. 좀 자세하게 교재 같은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대수반에서는 자체 교재 사용을 할 거고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A반에서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교재에서 제가 좀 좋은 문제들을 골라서
모의고사 기출 한 4점짜리까지 건드리는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도 써놨지만 한 센 B단계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도 곧쟁이 한 2스텝까지는 건드리게 될 것 같고 그 개념 진도가 한 바퀴 끝나고 나면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들도 당연히 풀 거고요. 근데 이미 조금 심화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고난도 문항을 좀 추가로 제공해주는 식으로 보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수 A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수를 선행한 학생들이 들어야 하는 수업이고요. B반 같은 경우는 대수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또는 한 번 정도 들어봤으나 거의 뭐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적합한 수업이 될 것 같고요. 기본 개념 그리고 시중교재 선발 문항 요거는 그러니까 아예 처음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연산 문제부터 풀어야 되니까 센에서 뭐 A 단계에서 B 단계 정도 유형 문제들을 푸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중 교재 사용할 건데요. 마플 교과서라는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개강하기 전에 문자로 다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각자 구입을 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기하는 사실은 선행이 돼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기본 개념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나는 기하를 뭐 처음 하지만 좀 더 어려운 것도 계속 하고 싶다 또는 기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어려운 거를 좀 따로 풀고 싶다 하면 고난도 문항은 추가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적분일은 특강이라서 따로 안 넣어놨는데 아마도 개념원리 교재를 사용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처음 개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적합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관리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지금 1학년 학생들을 수업을 쭉 하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면서 잘했던 거는 계속 잘하고 못했던 거는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안을 한 시스템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습, 숙제, 오답, 피드백 이렇게 네 가지가 사실은 관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습에서는 개념 서술 테스트랑 복습 테스트를 이용해서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성취도를 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수업 손필기랑 복습 동영상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집에서도 다시 한번 공부할 때 뭔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상기시키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숙제 관련해서는 조금 변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숙제를 원래는 뭐 센이라고 하면 B반은 전부 다 센, A반은 전부 다 고쟁이 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숙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이게 한 반 안에서도 또 학생들마다 조금씩 수준 편차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나눠주고 싶어서 숙제를 저희가 상중하로 좀 나눠서 워크북을 따로 만들 예정이고 이제 학생들이랑 좀 잘 상의를 해서 워크북 난이도를 조정을 하면서 그래도 좀 개인 난이도에 맞춰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워크북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아쉽다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학생들 수업이 끝나고 숙제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께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숙제 달성도를 저희가 숙제 검사를 한 다음에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이게 옛날에 했던 숙제들에 대한 체크가 좀 안 되는 것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서 이 누적 숙제 달성도라는 거를 좀 사이트처럼 만들어서 그 링크를 딱 클릭하면 지금 해당 학생이 뭐 이번 중간고사 기간 동안에 숙제를 한 4번 제출했는데 그 숙제에 대한 달성도가 지금 어떤지 좀 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누적 숙제 달성도를 나중에 이제 피드백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 같은 경우는 개별 오답 노트를 계속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거를 저희가 주말 오답 클리닉 때 아이들을 불러서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막 수행평가가 바빠지거나 또는 뭐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오는 학생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질문 클리닉이라는 것 자체를 미리 좀 수요 조사를 받아서 꼭 주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이 있다고 하면 그 평일이랑 주말에 좀 다 깔아놓고 대신에 그 올 수 있다고 한 날에는 좀 필수적으로 오게 만들어서 그날 공부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도 평소 수업 오는 것처럼 저희가 출석 체크를 다 하고 안 오는 친구들한테 전화도 하고 왔을 때 어떤 공부를 했고 그날 뭐 재시험을 봤으면 재시험 점수가 몇 점이고 또 숙제를 안 했던 거 보충을 했으면 이제 누적 숙제 달성도가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해까지 저희가 피드백으로 보내드리려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수업마다 보내드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주말이나 또는 그 평일에 질문 클리닉을 왔을 때에 대해서도 피드백 문자로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개별 학습 코멘트 나가는 거 역시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최대한 강화를 해서 무엇보다 사실은 어머님들이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아이들이 숙제를 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게 제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강화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이었나요? 아니면 올해 초였나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설명회 때 수학 강사의 역할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잘했던 것도 있지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해야겠다 반성을 하고 또 다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이 제가 지향하는 이런 스타일의 수업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은 학생들이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겠죠. 1년을 나면서 분명히 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학생들도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2학년 올라가면 사실은 그거보다 차원이 다르게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과목 자체가 너무 많아지고요. 선택 과목들이 생기다 보니까 과목을 듣는 수강생 숫자가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파이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1학년 때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뭐 막 5, 1등급도 받을 수 있고 했는데 2학년 때부터는 그런 것들이 또 현실적으로 점점 불가능해지고 그만큼 치열해지고 그만큼 또 힘들어지고 또 우리 학생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에서 뭔가 엄청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2학년 올라가면 보통 동아리에서 뭐 기장, 부기장들도 다 2학년들이 하고 또는 뭐 학생회장 같은 걸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워낙 가장 바쁜 학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재미있기도 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만큼 이제 슬럼프나 조금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 게 2학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2학년을 좀 잘 버티고 아이들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또 저의 역할이나 또 부모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옆에서 열심히 같이 서포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뭐 학생들의 수강 후기 같은 것들을 제가 받아서 모아놓은 것들인데 요거는 나중에 차차 읽어보시라고 부끄러우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앞으로 수업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